시어머니인 척하다 얼어 죽는다. 예, 아까 뭐 갑과 을 문제도 나왔는데 네. 갑과 을이 나눠지는 건데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죠. 근데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돈과 정보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어머니가 갑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과 고관 열쇠를 갖고 있었고 정보는 그 오랜 노하우를 해서 젓갈은 이렇게 담그는 거고 된장은 이렇게 담그는 거고 등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누가 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 어떻게 담그는 안 물어보죠. 인터넷에 김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많은 친정어머니들이 딸에게 전에도 한번 양대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회자되는 거 있잖아요. 딸아, 나는 너 언제든지 시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와라. 나는 내 딸이 이혼녀가 됐다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으면 네가 참고 살아라는 대신에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를 하니 며느리들은 돌아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돌아갈 곳도 근데 있고. 돌아갈 준비가 돼 있을 때 맞이할 것은 엄마들이 남편, 아들, 손주를 다 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이제 쿨한 척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유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혹은 경제력이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어머니 뭐 그거 하나 사주시고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제 친구 어머니는 뭐 어느 명품 어떤 백을 사주셨는데 아들 낳았다고 차를 바꿔줬다던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아주 쿨한 척 하는 거죠. 저 아는 시어머님도 김치를 담궈서 갖고 가고 싶어도 며느리가 어머니 제 입맛엔 안 맞는 것 같아요. 당당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며느리들이건 시어머니들이든 만약에 기존의 예전에 옛날 시어머니들이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시어머니들이 너무나 엄격하시고 너무나 큰 목소리를 내시고 며느리에 대한 예의가 없으셔서 그랬다면 이제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우를 해줘야 나중에 부메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반면 교사를 삼아서라도 서로 쿨해서 얼어 죽는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의 며느리가 왕이란 벼슬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해대고 받은 거를 너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어서 뭐야 다들 저렇게 대접받고 살아 나는 못하나 싶어서 어설프게 그 흉내내는 애들이 있어요. 며느리들 중에서도. 저는 약간 번역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의견을 얘기할 때 어머니 제가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좀 이따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시어머님은 어머님 오시는 거 싫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어머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견을 얘기한 거를 걔가 눈 땡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눈이 동그랗고 그런 눈에 내보내 새끼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 집에 찾아가기 힘들고 전화해야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얘가 오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가로 열고 뭐 별로 안 오고 싶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늘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번역기 역할을 남편이자 이제 중간에 시어머니 아들인 그분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결혼을 딱 하기 전부터 저는 신랑이 딱 얘기를 해줬어요. 저 워낙 시아버님이 좀 이제 집에서 여자 살림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사가 겹치면 방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못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그 방송국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방송이 죽는 경우가 없다. 명절이고 뭐고 제삿 날짜 못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심지어 또 저희 시부모님 더 순진하셔서 재방송 날도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더 많이 생겨. 좋아서기보다는 그걸 쓰시는 분들의 매뉴얼이 너무 맞아요. 좋으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다 해주면 선영이가 녹화가 있어서 못 갑니다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한 어머님은 걔는 입이 없니 뭐가 없니 왜 맞아, 그걸 맞아. 네가 얘기해. 걔가 시키니 이렇게 맞아. 받기 시작하면 이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김수영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예, 저는 어머님이랑 저희 가까이 부모님이랑 산다면서요. 같은 아파트. 어떠세요? 그럼 두 분의 이걸 보면은 자주 보는데 번역기 자주 돌리세요? 아니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도. 뭐 고부간의 갈등도 없지만 예. 제가 중간에서 예전에 한번 말 실수를 해서 불안해요. 뭘 어떻게 그래서 했는데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어머니가 말한 걸 그대로 얘기해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냥 오죽 잘 전달했겠어. 녹음해서 재생한 거죠. 그대로 재생했구나. 오리지널 파일을 그러니까 집 인테리어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뭐 이제 여기가 옷방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야 여기는 공부방이고 옷방은 저쪽이다.
어머니가 하셨고 그 얘기를.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네? 아파트를? 아, 당연하죠. 그래서 슈퍼 어머니가 얘기를 받으시네요.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와이프한테 야, 너는 여기 이런 인테리어를 원하지만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였어. 나 직역을. 아니 우리가 살 집인데 왜? 그래서. 그래. 왜라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네.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전혀. 뭐가 아내들이 잘못 판단한 거지. 남편은 번역 기억할만 하는 거예요. 야 어머니가 여기를 옷방으로 하래. 우리 집인데 왜? 그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번역기한테. 용량이. 그걸 왜 번역기한테 물어봐? 제가 하여튼 뭐 기능으로는 현재 이 번역기 기능은 번역기 기능은 최고예요. 최고죠.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즉시 전달, 예약 전달, 원하는 시간에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반복 전달 없나? 직역 반복 전달, 의역 전달이 있어요. 유머를 섞어서 네. 화기애애하게. 근데 아버지가 집에 저녁 때 혼자 계신데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5시 반에 아내가 퇴근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애미 왔냐? 예 아버지 시장 하세요? 아니 나 별로 밥 생각 없다. 이래서 아내는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한 8시 반쯤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신 거야. 늦게 들어온 어머니한테 뭐 먹을 거 없어? 밥 좀 저녁 안 먹었어? 애미가 안 차려줬어? 이걸로 이제 어머니가 발동이 걸린 거야. 그럼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 같으면 얘야, 넌 아가 어떻게 너 아버지,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냐 이게 될 텐데 어머니가 이제 눈치가 보니까 화는 나고. 진짜? 야 혁재야! 그러더라고. 번역기를. 왜? 야, 네 태어난 엄마 어떻게 시아버지 저녁도 안 차려주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직역? 지금 전송? 어떻게? 즉시 전송? 즉시 전송. 가가지고 야 여보, 너 아버지 왜 저녁을 안 차려줘? 진짜 눈치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아내들이 이게 저희 아내는 막 겁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내가 들어오면서 시장 물어봤더니 배 안 고프다고 하셨는데 즉시 전송?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까 애미 오셨는데 먹으니까 배 안 고프다고 그러셨다며. 왜 아버지 밥을 제때 안 드셔가지고 집안에 이 곤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직역을 몇 번 하잖아? 그럼 이제 어머니랑 며느리가 이거 남편, 아들 통해서 했다간 사단이 큰일 나겠다. 나겠구나 알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해.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전달도 남편들이 안 할 게 아니라 저는 직역 강추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사단이 나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러면서도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시집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이용하는 거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적 문제인데요. 그래, 예전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아이를 봐주더라도 그냥 사랑으로 봐주고 깍꿍 이것만 줬으면 됐지만 요즘은 영세 유아들, 영유아들 1살 미만 아이들도 다 유치원에 다니는 데다가 유아원 유치원이 너무 프리미엄급이 생긴 거예요. 한 달에 200~300만 원 이상이 되는 200만 원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한테 주고받는 거야 얘가 허영이 심하다고 하지만 손주도 자기 자식인데 아버님 제 친구들은 다 어떤 유아원에 다니는데 사립유아원 다니는데 리더십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 다니는데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200~300만 원의 유치원비를 드리려면 그건 또 어느 집은 다 시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주시던데 할머니가 주시던데 이렇게 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게 만드는 못 주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은. 예, 그냥 정말 진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고 빨고 오메 내 강아지하고 키우던 시대가 아니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시부모님들로부터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들 옛날에 눈치, 며느리 근데 눈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부모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느 시부모님은 유치원비를 대준다는데 하면 어느 며느리는 차를 벤츠였다든가 집을 사갖고 들어왔다든가 어디서 비교를 하는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당연하게 드릴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되었으면 당연히 분가를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당당하게 그런 야 말을 할 수 무형문화재 있는지. 시어머니 될 분이시네.
어떻게 용감하게 저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 시집살이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뭐 장님 3년 이런 식의 시집살이였으면 요즘은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 유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그래, 무조건 대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에 생각하는 콩쥐팥쥐의 그 콩쥐 같은 그런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요. 시집살이는 살인데 며느리 유형이 좀 틀려. 요즘은 돌직구요. 나 누군지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너무 티난다.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 입 터진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제 아들이 20살 돼서 떠들기 시작한 거지. 저라고 들어가면서 돌직구를 했겠어요. 억울합니다. 이거 까볼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한번 까봅시다. 그래도 우리. 한번 누구예요? 야, 어렸어. 이럴 것 같아. 어머니! 아니, 그 오영실 과장님도 입 터진 게 지단 이후로 터진 거지. 그전에는 사실 지단도 잘하려고 예를 했던 들어서 거죠. 지단 전에 이미 뭐 추석 때 밥을 한 2끼를 못 먹고 뭐 아, 이런 맞다. 여러 밥 가지 한 번에. 부당했던 그런 얘기를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좀 쌓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돌직구를 날린 거는 미국에서 살다가 육아 문제하고 뭘 부딪히면서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저거 다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한국에 전화해서 형님 저는 아범이랑 헤어져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아우 그러지 마. 왜 그래 또 이러더니 이제 또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처음이 그 아니야. 얘기를 이제 해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는 진짜 한번 참아보려고 살았는데요. 뭐 때때마다 뭘 챙기는 건커녕 정말 아무리 연애를 안 한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여자 속도 모르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이러시면서 비시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시아버님이?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헤어지지 해야 말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네. 왜 하실 말씀이 없겠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니? 그래, 맞아. 그런데 그냥 내 자식한테 누가 갈까 봐 그걸 이렇게 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또 추술이고 그래 이렇게 귀한 아들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순종적인 형. 누구요? 그런 쌍명 딱 있어, 내가 알아. 옛날 내 세월을 사셨으면 마담 엄선생님 어명남 아니실까? 마담. 오영실인데 저 사진은 또 오영실. 자, 순종형은 누굴까요? 양소영, 양소영 중. 머리는 양소영 맞아요. 아, 순종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제사가 너네 동치미 녹화랑 겹친데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전날 다 해놓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빨리 그날은 와야 돼. 무조건 장남 며느리, 장손 며느리가 있어야 돼서 일부러 저 미국에서 시고모님도 오시고 다 오신데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와야 재판이 된다. 있어도 와야 되고 방송 있어도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피디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답답하죠. 요즘 돈 좀 벌고 방송도 나오고. 요즘 아니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쟤는 내 앞에서는 네네네 하는데 돌아서면 내 말 하나도 안 듣는다고.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정확히 가능하면 그거를 다 들어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사실 또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네 하고 돌아서는 즉시 까먹고 딴짓을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님 기준에서 보면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동치미에서만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고.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부모님이 얘기하시면 내 일을 좀 손해 보더라도 들어드리는 순종형의 시집살이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유형입니다. 일부러 얘는 참 착해. 얘는 참 착해. 네 어머니 내일 제가 가가지고 다음 달에 가서 제가 제가 다 할게 하고 까먹고 너 어디니 그러면 자 마사지 받고 있는데요. 라고 의도는 좋으나 결과가 안 좋은 깜빡형의 며느리 누굴까요? 눈 동그란 불 아니에요? 빙뽕뺑뽕. 저 까먹었을 때 민망해하는 표정이다. 예. 맞아요. 아, 제사도 깜빡하고 그러시
그러셨잖아요. 그런 적 있죠. 막 만약 제삿날에서 꼭 근데 약속을 했어. 아니 잠깐만 며느라 우리 여기 지금 제사상 다 놨는데 너 어디냐? 어머니 오늘 제사였어요? 깜빡했어. 어머니 제가 왜 이러죠 요새? 애도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나저나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셨어요. 꼭 싸주세요. 제가 갈게요. 어머니 죄송 쏘리. 그래. 그래서 뒤늦게 와서 음식 다 싸가는. 시시간 자기 눈치 보지 않고 다 캐릭터다, 먹고 진짜. 싸가는 그렇죠. 네. 마지막이 아마 가장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많이 했을 시집살이의 스타일이에요. 자, 시집살이한 며느리 유형 마지막 요런 형이 있습니다. 소감. 진짜 뭐 옛날엔 다 터져도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시어머니가 야 이번에 우리가 그 비단 입을 옆집 맞췄으니 우리도 맞춰놔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자기 머리 잘라서라도 이렇게 할 스타일은 누구일까요? 짜증났어. 완전 짜증났어. 내용은 소가령인데 얼굴 표정 불도형이야. 너무 알았어. 너무 알아버렸어. 예. 그러셨어요?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복종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한테도요. 내 나이가 벌써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야. 슬픈 계절의 며느리야. 이제 생각하니까. 그거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신나는 시집살이야. 예. 뭐든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선글라스 턱턱 쓰고 아주 시어머니 앞에도 막 반바지. 그냥 안 벗어. 아유 안과 선생님이 쓰라 그랬어요. 이러고 말이야. 아니 그러고 요새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말 대답을 잘해? 아니 어디서 그렇게 연구가 나와? 너무 나를 위한 이 타선 때문에 집안 망해요. 진짜로 이러다 큰일 난다고 정말. 그게 아주 싫어서 나는 순정형이었어. 소갈이. 그 어떤 순정형을 살다 보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그 악을 뜨는 것 같아. 왜 나만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안 그러고 말이야. 그러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럼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이제 4가지 타입이 나왔잖아요. 시집살이 유형 중에 뭐 돌직구, 순종형, 깜빡깜빡하는 형, 소가리형까지 굳이 자기의 배우자를 고른다면 4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을 고르실까요? 저는 소가리 형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왜요? 제일 싫어. 저희 어머님도 저런 네. 시대였기 저희 신랑은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나니까. 바라보는 자식으로서는 정말 싫고. 근데 저는 솔직히 돌직구 형이 순간에는 좀 힘들어도 멀게 보면 길게 보면 돌직구 형이 제일 좋아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 네, 아까 김우 형이 자꾸만 오영실 씨가 사사건건 돌직구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 사건이 있을 때. 있으면 돌직구를 던지면 한두 번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얘는 이런 영실이는 스타일이구나. 저런 스타일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그게 더 길게 보면 편하다는 얘기지 사사건건 돌직구를 던지지 않아요. 알았어요. 고맙네. 진심이야, 진심.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주 간단했었는데. 아니야. 아우 정말 감사하네요. 레슨 다음 주부터 나와. 형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지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다 조절하고. 돌직구 형은 괜히 하다가 진짜 실속은 없어요. 돌로 맞는다, 진짜. 순종 형이 제일 무섭다고 보면 돼요. 좋아하는 왜냐면 스타일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난 정말 순종형이에요. 왜냐면 어머니도 순종형이었고,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옛날에 이제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내가 끌리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 끌리는 쪽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하고 비슷한 그런 여성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집안은 여성들이 대대로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애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제가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스타일로 잘 하면서 꼭 돌아서면서 할 말은 꼭 해요. 결국은 거기에 이렇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형을 참 좋아해요. 말로만 하는 그 가족들의 말들은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거는 깜빡형이 최고예요. 이 4가지 타입 중에 가장 본인은 건강하게 웰빙하는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건 깜빡형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잘 사는 거죠. 제가 유럽에는 왜 고부간의 갈등이 없나 연구했었잖아요. 예. 아우 연구 오랜만에. 고부간이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반가워요.
안 만나는 데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많이 만났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너무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피해 다니세요,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애 맡기고 얹히고 자꾸 의존적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 맞아. 한 1년 정도 안 신경해서 외국 가버려가지고 정말 자기 자식들이 의존적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사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누구? 야, 웃겼어. 날 먹었다. 딱 좋아. 주름 만생씨였네. 얼마나 반가워. 이산가족 만났지. 잘 지내시죠?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건- 이사 가셨다던데. 나 안 죽었다. 아직. 악의 방법이죠. 그건 악의 방법이니까 자주 안 만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자주 안 만나지도 않아요. 외국도 보면은 뭐 손주랑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만났을 때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즐거운 않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간섭을 안 하셔야 그러니까 제가 되는 좀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늘 극단적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극단 속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전화를 고맙게 생각한다든가 그 전화를 반갑게 생각한다든가 나 대신 문병 가는 거를 고맙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고 맞아.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되게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어머니랑 며느리 얘기하는데 지금 네. 남자분들 진짜 할 얘기 많으셨나 보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죠. 넘어가기 전에 데스크 깔깔깔 김수미 씨 넘어갈까요? 예, 괜찮나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더 까매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